대표님, 이 사건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는 의문이 드는 점이 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지난번 단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뭐 이재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가 지금 올스톱된 상태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문제도 지금 연기될 수밖에 없고, 또 원칙과 상식도 오늘 내일 뭐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정이 물론 뭐 방향이 틀어지진 않겠죠. 속도가 좀 늦어지겠죠. 그렇죠. 이재명은 속도를 가급적이면은 늦추는 거죠.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계속 좀 늦추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 중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피습하고 비교하면 답이 명확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이 11cm, 깊이 최고 3cm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그게 없지 길이가 않습니까? 11cm. 근데도 그때 의료진이 경정맥 손상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11cm인데. 근데 지금은 1.5cm인데 당에서 경정맥 손상이 확인돼서 혈관 재건술까지 했다. 그러니까 판이 커지는 거죠. 아니 제지를 받지 않고 20cm가량 정도의 칼을 가지고 와서 쿡 찔렀는데 1.5cm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발표에서는 그것도 뭐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 외상으로 이렇게 그렇죠. 1.5cm 아닙니까? 밖에 1.5cm 는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살짝 스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죠. 물론 뭐 출혈은 있었지만은 민주당 발표가 뭐 이재명 옆에 있는 비서가 넘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 막어도 저항을 해서 정말 살아난 게 엄청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뭐 피습을 저는 뭐 희화하거나 뭐 나쁘게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불행한 일이고 그런 일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민주당의 의도가 그런 피습을 막고 사태를 본질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하려는 그런 방향, 그런 게 언뜻 보이는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랄까 또 당직자들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남국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재명의 최측근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도 뭐라고 하고 양이원영 또 그 이경 그 말썽 많은 이경 뭐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뭐 대리운전으로 뒤집어 씌우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랬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을 국민을 분열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윤석열이라 이거죠. 그리고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정적을 제거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아니 이게 정적 제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하고는 아무 정적을 제거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 살인을 시도했다는 그 칼 휘둘른 범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 의원도 계획된 최악의 정치 테러다. 전대미문의 사건 계획돼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저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 뭐 김구 선생 피살된 거라든지 그때 요인들이 많이 송진호, 여운형, 장덕수 이런 분들 다 피살됐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라는 민주투사를 감옥에도 가기 잘 안 가지고 하니까 이 칼로 그냥 없애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당원들도 아니고 이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이것을 뭐 정적 제거다, 계획된 정치 테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성급한 주장이죠. 그렇죠. 선동이죠. 정치 선동. 그렇죠. 민주국가에서 테러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또 이게 또 종종 나는 게 또 이거예요. 일본에서도 지난해 아베 총리가 그냥 황당하게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유세도 중에 그렇죠.
테러범에 총에 맞아갖고 현장에서 죽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뭐 선진국에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당 대표에 대해서 평상시에 때는 경찰에서 근접 경호를 안 하거든요. 네. 예, 뭐 대선 후보가 되면 몰라도 평상시에서는 안 해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 규정이나 법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좀 경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그 연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그 극단적인 정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좀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혐오 정치, 그렇죠. 증오 정치, 예, 진영 정치 이게 부르는 거죠. 여야만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여당은 여당 내에서 야당은 야당 내에서 또 분열이 돼가지고 특히 민주당은 뭐 개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극소박이라든지 극도의 이 증오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이 분열과 테러를 뒤에서 어떻게 보면 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불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극도의 진영 분노 정치는 문재인이가 뿌려놓은 씨거든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예. 문재인이가 극도로 진영 정치하면서 더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 없는지 물론 한도를 어떻게 뭐 그 범인을 그 우발적인 건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국가적인 그 증오, 분노, 감정을 좀 완화시킬 방안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이나 지성인들의 좀 자각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범행을 한 그 김모 씨 네. 공무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참 의외예요. 영등포 구청에서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했고 지금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또 공무원들은 주변에서는 다 민주당으로 알고 있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더군다나 뭐 충남 마산에서 그것도 부동산업 이해가 안 가요. 하시고 네. 아주 소심한 분이고 바둑좋아하고 네.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 편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 네. 뭐 조카도 좀 보수적이 갖고 아예 상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극단적인 분이 충청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더구나 또 공무원들이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점잖지거나 양심적이지 않으면 공무원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네, 젊어서 또 박봉에도 공직에 몸담고 국가관에 어느 정도 돼 있는 분이거든요. 예. 이런 분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수사가 좀 박차를 좀 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뭐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지금 입을 좀 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또 뭐 자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무슨 배우가 있다든가 무슨 음모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최근에는 배후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때 비습된 것도 그렇고. 예, 송영길 전 대표 때도 그냥 2022년 망치 맞았죠. 예. 예,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 맞을지 했다고 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또 주 한국 대사 리포트인가요? 리포트. 그분도 그 낫으로 그랬나요? 예. 그때도 많이 다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재판까지 다 끝났는데 뭐 배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서 우발적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났죠. 공무원까지 한 것 보면은 요즘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모르죠. 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퇴직해 갖고 이러면서 그런 거에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가능성은 또 있을 수 그런 있죠. 가능성도 있죠. 뭐 그 범인이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예, 대부분 그 60대에 들어가면 퇴직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가정적으로도 또 좀 약간 소외되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좀 쪼들리고, 또 세상에 친구들도 자꾸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무기력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TV 틀 때마다 정치 얘기 나오면 화가 나거든요. 예. 정치 화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데까지 확산된 거 비화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까지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뭐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전국이 얼어붙었고 정치가 지금 올스톱 상태인데 그것은 피습에 대한 내용은 내용대로 그 정확한 배후라든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문제들은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정치는 정치 일정대로 뭐 진행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칼 맞았는데도 칼 맞은 건 분명하잖아요.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생명이 지장없고 뭐 얼마 안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다행이고 이거를 빨리 수습하고 정치적인 영향이 최소한도 되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뭐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한다든가 증폭시키는 이런 일은 좀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궁지에 처한 민주당과 이재명이 상황을 호전시키는 역전시키는 그런 걸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천만다행인 게 또 그 범인이 또 부산이나 뭐 이쪽에 사는 또 열렬 또 국민의힘 지지당원이라든지 그랬으면 또 판이 커져요. 난리 났겠죠. 근데 이제 충청도 아산에서 사시는 분이고 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라는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사에도 나타났다는 게 지금 영상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적 파장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태를 빚은 것도 정치권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빨리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하고 더 앞으로 가는데 해야지. 노한교 의사협회장도 얘기했잖아요. 휴지로 압박해도 휴지에 피가 별로 스며들지 않을 정도의 경상이다. 그러면은 큰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나 이용하지 말고 쾌유를 빌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다들 협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그렇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재명 측에서도 신중하게 이렇게 처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